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일자리를 최고치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그대로였습니다.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아, 정말 오랜만에 뵙네. 제 눈빛이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달라진 거? 아주 섭섭해 보이는 것 같지 아, 왜? 않습니까? 뭐가 섭섭한가요? 와, 제가 없는데 네. 어쩜 그렇게 잘 지내십니까? 아, 그럼 어떻게 써야 되나요? 방송을 했어야 하나요? 그렇긴 하네요. 근데 정말로 진행을 잘하시더라고요. 아, 왜 그러세요? 너무 잘하셔서 이제는 내가 아니, 어깨가 무겁지 않아도 되겠구나. 제가 이 자리에 앉은 거를 네, 봤는데 네. 보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 잘하시던데요. 진짜 그 진행은 리드하는 입장인데 그게 네. 참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좀 너무 편합니다. 다시는 이 자리에 안 앉을 겁니다. 우리 삼촌이 이렇게 겸손해지니까 학생 회장님도 뭔가 할 말씀을 해주셔야죠. 뭐 저는 뭐 이 자리가 저는 항상 편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두 분이 어딘지 하시게 되면 저 언제나 뭐 편합니다. 마음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없어서 좀 서운했다거나 섭섭했다거나 근데 그런 뭔가 말씀이 약간 허한 안 느낌이 나오시네요. 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그렇습니까? 좀 다른 느낌. 근데 네. 또 서로 좀 컨셉이 다르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억지로라도 제가 허한 느낌 지금 제가 느꼈어요. 그래요. 제가 억지로라도 이렇게 듣습니다. 제가 그런데도 이 섭섭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지만 이런 마음으로 면사법 우선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곳이 롯데건설이라고 하죠. 네네. 예. 3년 동안 약 2억 원의 돈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거친 현장입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막대한 뭐 이런 자, 오늘 그 입사 준비하고 저희 면사보를 만나러 오시는 친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곳이 건설업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그렇죠? 네. 그 건설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롯데건설이라고 하죠. 네네. 예. 건설도 건설이지만 롯데건설이기 때문에 네. 저는 롯데월드가 떠오르네요. 혹시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도 롯데건설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정말?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많이 가보셨나요, 롯데월드? 롯데월드 월드? 그럼요. 저도 많이 갔고 우리 아이들 애들이 그렇죠. 정말 좋아하니까. 아이들. 거기. 엄마시니까. 예, 엄마니까. 저도 예전에 조카들이랑 참 많이 갔었는데 지금 네. 다 커버려서 이제 가자 그러면 왜 삼촌이랑 가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 많이 섭섭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코드가 섭섭이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롯데에서 하는 모든 건물들 다 롯데에서 건설에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롯데 자체가 건설업에서는 상위권에 좀 있겠어요. 지금 시공 능력 평가로 보통은 많이 평가를 하는데 뭐 네네. 1위가 예를 들면 뭐 삼성물산, 2위가 현대건설, 3위가 대우건설, 뭐 4위가 뭐 포스코건설. 오. 그 중에서 롯데건설은 현재 지금 7위 정도의 어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탑 10 안에 들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건설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오늘 그 지원하게 되는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건설업 중에 어느 분야에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기계 시공 파트입니다. 기계 시공 시공. 파트. 오, 그러니까- 기계 시공? 그럼 그게 어떤 건가요? 건축물 이제 내에 그 들어가는 여러 가지 냉난방, 위생공조, 가스, 소방, 뭐 그다음에 자동 제어 설비. 진짜 중요한 예, 거네요. 요즘 건물들은 문제가 좀 많이 스마트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공사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사 현장에서 일을 직접 하는 건가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한 90% 정도는 이제 현장의 업무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좀 약간 말씀드리자면 이제 건설 회사에서 크게 이제 사업부를 나누다 보면은 플랜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토목 시공 맞아요. 부분이 있고 예. 그다음에 기계 시공, 그다음에 건축 시공, 그다음에 전기 시공 이런 파트들 중에서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기계 시공이라는 분야를 좀 지원하겠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건설업에 계신 분들하고 오래 전부터 이제 일을 같이 했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일수록 특히 그 친화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네, 저 소주 한잔 하면서 네. 얘기도 나눠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자들이 일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다라고 느끼기도 그렇죠. 하는데 그 그렇죠. 친화력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뭐 면접에서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으려나? 건설업에서는 꼭 이 정도의 인간관계는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거친 현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막대하는 뭐 이런 현장에 계신 분들을. 아, 그치. 요즘에 특히 네네.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연령 차이가 되게 많이 날 네.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트러블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면접관 분들은 네. 이런 인성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걸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겠죠. 그래서 친화력, 그 다음에 리더십이 당연히 중요하겠는데 그 중에서 따뜻한 리더십, 경청하고 소통하고 배려하고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도 확실히 있기는 한 거네요. 그렇죠. 이쪽에. 네네. 또 다른 어떤 스펙들이 있을까요? 우리 학생회장 선생님? 일단 기본적으로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고졸 이상부터 이제 채용이 지원이 가능하고 고졸 이상이에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탈스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네네. 근데 이 기계시공 관련된 분야라든지 어떤 특수 분야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해당 분야도 전공자들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굉장히 많이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특별히 건설 기계기사 자격증이라든지 건축 설비기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그만큼 좀 유리하지 않을까. 네. 그냥 워낙에 요즘에 해외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영어 능력 같은 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그렇죠. 보고 요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네네. 우리 건설업이 그다음에 약간 그러게. 문화에 대한 어떤 이해 능력이라든지 종교에 대한 이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학 뭐 이럴 때 그 지역에 가서 네. 뭐 미리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죠. 네, 네네. 아무래도 조금씩- 이쪽 네네. 지금 분야 채용하고 싶은 내가 취업하고 싶은 분야가 공사 현장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얘기해야 되고 친화력도 필요하고 기본적인 리더십도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해외에 나간 사람은 대화가 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언어 소통 능력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스펙은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또 대화하고 친화력 뭐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그 대학 생활에서 느껴지는 무언가의 그 활동들 그쵸. 그런 것들이 또 입사해서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럼 제일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럼 초봉이 어떻게 돼요? 초봉은 4,3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봉이 네. 이 급여를 놓고 보자면은 네. 우리나라에 좀 제가 봤을 때는 건설업이 가장 이제 원래 높은 분야 중 맞아요. 하나인데 이게 네. 좀 약간 적체가 된 겁니다. 이 수준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금융권이 워낙에 많이 그렇죠. 받고. 과거에도 원래 한 요 정도 수준의 어떤 돈을 받았었는데 8년 전, 9년 전에도 맞아요. 4천 이상은 네. 건설에서 건설이 받았었는데 좀 많이 그래서 받았지. 항상 신문을 보게 되면 뭐 대리인 건설이 뭐 연봉 1등이다, 초봉 1등이다, 뭐 GS가 1등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 약간 잠잠해지고 좀 조용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그 해외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이제 학생들 중에 가끔씩 저희 제자들 중에 합격을 한 친구들 이제 어디 뭐 두바이에 간다 하게 되면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한 거의 한 7, 8천 정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사례가 예. 있습니다. 네. 한 학생이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약 2억 원의 돈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막이기 때문에 가서 돈을 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뭐 재워주지 먹여주지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돈을 벌어왔다 해서 제가 돌아왔을 삼촌 때문에 때. 웃습니다. 네. 그런 학생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해외 파견을 시켜주는 게 본사 차원에선 사실은 매력적인 것으로 제시를 했는데 네. 또 입사자 입장에서는 해외 파견이 좀 마음에 걸리는 그렇죠. 부분도 있기는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연봉 자체를 자꾸 이렇게 올려주게 네. 되는 게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젊었을 때 혈기로 해 나가겠다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결정이 나면 꺼려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저 가족을 못 그쵸. 보니까 나가면 거의 못 오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해외 파견 배치가 되는 게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건설회사도 국내보다는 그쵸. 그렇죠. 해외에서 이번에 먹고 살아야 또 되기 대통령이 때문에. 순방하고 와서 네. 여러 가지 건설을 네. 많이 따왔던데. 그래서 아마 건설회사 이제 지원을 하면 네. 해외 근무를 각오를 하고 그래서 지원을 해야 그 돼요. 현대건설에서도 그 항목 중에 뭐가 있냐면은 해외 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그만큼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제의를 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정말 힘든 거는 뭐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가끔씩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친구 해외 근무에 사라졌다. 연락이 안 된다, 없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쉽지 않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 지원을 한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고 네. 취준생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사실은 어려워 보이지만 해외 갔다 왔던 분들은 다들 잘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때 그 경험이 또 한국에서 일을 하는데도 되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선배님들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글로벌적인 사고로 여기저기 다녀보는 거 괜찮은 것 같다라고 네. 얘기는 해주고 싶네요. 그러면 우선 진짜 이렇게 매력적인 이 직업 중에 특히 우리 지원자는 롯데건설을 지원했는데 롯데건설 자체가 좀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앞으로는 이 초고층 타워가 경쟁력이 될 것 같아요, 건설회사에. 초고층 타워 시장이 형성이 지금 되면 롯데 건설 같은 예. 경우도 지금 초고층 빌딩 사업에 거의 약간 올인? 네. 약간 나름대로 이 123층이라는 빌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뭐 국내든 아니면 전 세계 시장에서 이런 어떤 기술을 또 상징적으로 좀 팔 수 있지 않을까, 세일즈할 수 있지 그래서 않을까. 학생회장님 말씀하신 네. 거에 따르면 네네. 이제 그걸 통해서 보면 롯데건설에 지원을 하려면 이제 초고층 전문 그쵸. 건축물 전문 인력이다 네. 이런 걸 이제 호소하고 네. 그거에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 쌓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네, 되네요. 네, 네, 네. 세계적인 건축물들을 지금 만들어가는 네. 그 롯데건설에 지원한 우리 친구. 네. 드디어 이제 우리가 그 친구가 왜 이곳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만큼 멋진 친구인지 네. 또 우리가 봐야 될 시간 네, 아니겠습니까? 얼굴까지 잘생기길 바라시는 거죠? 네, 그리고 키도 왠지 클 것 같아요. 이제 그 친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듯이 취업이라는 목표를 위해 아침 공부로 하루를 시작하는 취업 준비생. 6월의 햇살처럼 밝은 김형택 씨가 오늘의 연사포 주인공입니다. 제가 지금 4학년 1학기인데 이제 2학기 되면은 바로 취업 전선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 솔직히 4학년 1학기라서 많은 정보가 없는데 취업에 대해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 좀 얻고자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빼곡히 꽂힌 전공 서적 뒤로 취업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김형택 씨. 고등학교 시절 문과생이었던 형택 씨는 취업을 위해 교차 지원을 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이공계열 공부에 적응하기도 힘들었지만 힘든 공부는 어느새 적응이 되어 곧잘 수업을 따라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에 오자마자 학구열 가득한 도서관으로 향하는 김형택 씨. 경쟁자가 되어버린 70만 취업 준비생들. 탈스펙이라는 말과는 상반되게 준비해야 할 것들이 더 늘었다는데요. 특히나 전공 관련 직무를 택한 형택 씨는 전공 공부에 더 힘을 쏟고 있습니다. 힘든 공부를 끈기 있게 해낸 덕분에 대학 생활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선 요즘 학교 생활이 더욱 즐겁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보람 그 자체라고 합니다.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 찾는 것은 도서관뿐만이 아닙니다. 깊은 연륜과 오랜 경험으로 여러 가지 해답을 갖고 계신 지도 교수님을 찾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바늘구멍 뚫기보다 힘든 취업 전쟁. 교수님의 진심 어린 조언을 경청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를 학창 시절이라고도 하지요. 화려하게 빛나던 학창 시절에 막바지에 들어선 형택 씨는 학생으로서 마지막 방학을 알차게 보내고 싶다고 합니다. 혼자서 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은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한다던가 이제 마지막 방학인 만큼 좀 본인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한때는 지겹고 막막했던 학창 시절을 지금은 아름답게 추억하듯 먼 훗날 취업준비생의 시절 또한 그리워할 날이 올 텐데요. 앞으로 닥치게 될 고난과 위기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처럼 변치 않고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이루고 싶은 일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보고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좀 그냥 외모에서 느껴지는 부분이랑 이제 목소리를 통해서 느껴지는 부분은 굉장히 좀 신뢰가 가는 듯한 느낌을 좀 맞아요. 받았습니다. 저는. 저는 직무를 중심으로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식도 중요하지만 경험이나 어떤 역량, 리더십 이런 게 중요한데 너무 공부를 강조하는 건 좀 이따가 그 면접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활동적인 측면이 더 보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사실은 상당히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아이한테. 네. 정말로 그 뭐랄까 화면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 이 친구가 연기를 무지하게 잘하든지 네. 아니면 진심에서 어린 어떤 진정성 같은 게 저는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문과에서 이과로 전향했다라는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약간 조급함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어떻게든 채워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공부로 좀 몰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진정성이 느껴졌죠. 연기가 아니길 바라야 되겠네요. 네, 근데 막 찾아봤거든요. 연기가 아닐까. 근데 연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주변 환경이라던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PPT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평상시에 그 친구에게 묻어있는 모습 같아서 빨리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니까 저희가 빨리 입사 지원서를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와, 진짜 너무 진정성 있잖아요. 바둑 나와서 관심 많이 가졌어요. 너무 저는 끝까지 저는 바둑 얘기하다 끝났다라는 느낌이 좀 아쉬웠습니다. 화면에서 봤던 그 진정성이 사진에서만 나타나서 좀 아쉽네. 그쵸. 네, 사진. 와, 진짜 너무 진정성 있잖아요. 왜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남자도 두 분? 잘생겨야 돼요. 아니, 잘생긴 느낌이라기보단 참 예쁘죠. 저는 그 어떡하지? 항공사나 이런 쪽에서도 선호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근데 이미지가 얼굴, 좋네요. 이미지 자체가 깔끔한 이미지는. 그러게. 네. 보통은 이 머리를 좀 가리게 되면 좀 되게 안 좋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 친구 좀 머리가 이렇게 좀 이마를 가려줘도 좀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깔끔해 보이기도 하는데 네. 그래도 이마는 좀 드러내줘야 그러게, 되지 않을까. 이마는 그건 예의니까. 그쵸, 그쵸. 제발 방송에 나오는 탤런트 남자분들 제발 이마 좀 올려주세요. 그죠? 네네네. 머리를 다 이러고 오니까 따라하는 거죠. 아이들이 다 따라해서 그게 멋있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면접용 뭐 지원서용 사진이다 그러면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학점이 네. 생각보다 높지를 않고 네. 그렇죠. 건축 아무래도. 쪽이 굉장히 그 업무 강도가 셉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뭐 새벽 뭐 5시 이렇게 일어나고 출근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성실함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소 이런 점들이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는 결과는 나왔지만 그러게. 다소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문과 공부를 하다가 그렇죠. 대학에 들어와서 이과를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근데 아까 본인이 또 방송에서도 약간 그 문과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문과여서 학점이 낮은가 이런 약간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런 것을 극복했던 그럴수록 모습을 그쵸. 더 극복을 했으면 더 보여줬다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살짝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 사항이 비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 직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찾아다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경력사항이라도 좀 없으면 좀 자격사항에서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 좀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약간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화면에서 봤던 그 진정성이 사진에서만 나타나서 좀 아쉽네. 그쵸. 근데 경력상에 또 없는 거를 또 이해할 만한 것도 하나는 네. 무엇이냐면 요즘에 건설 경기 쪽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인턴도 당연히 뽑혀지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과거에는 좀 인턴에서 다시 뭐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것도 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런 거 사실은 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건 어때요? 네. 저희가 이제 이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흔히 현장 실제로 현장에 하시는 그쵸 그 현장직. 단어를 그것도- 직접 하지 않겠는데 그 그런 것도 입장에 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그쵸 같아요. 그것도 괜찮지 그쵸? 않아요? 의외로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그런 것도 좋고 생산 관리 같은 네. 데도 보면 생산직에 있었던 친구들이 그쵸, 그쵸.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을 이해하게 됐다 이런 그치, 내용도 그런 네네네네. 것들 많이 필요하고. 나오니까. 예. 그게 들어가면 진정성이 더 느껴질 것 같고요. 네. 뭐 인턴을 좀 뽑는 다음에 약간 대규모로 하는 곳이 LH 이런 데서 좀 약간은 그래도 아, 좀 많이 네. 뽑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항상 대기업 인턴을 바라다 보니까 일자리가 그치 없는데 맞아요.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라고 그 녹색 박스에 쳐보시면 네네네. 작지만 맞아, 내실있고 맞아요. 실무 예. 경험할 수 있는 그
오픈된 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네, 삼촌 잘하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칭찬을 들었어요. 좀 오를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격사항에는 아까 기사 자격증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영어는 비교적 그 준수한 점수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자소서로 가볼까요? 네. 바둑 나와서 관심 많이 가졌어요. 바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을까 했는데 밤에 써서 내용이 부정적으로 흘렀죠. 그쵸, 우리 밤에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 밑에도 보시면 어려움이 발생했을 경우 포기와 실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그 실패가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밝았을 때 썼으면 저 포기하고 뭐 힘들었던 내용보다도 이겨내면서 더 좋았던 걸 썼을 텐데 자꾸 자신감의 하락, 부담감.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장에 부정적인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밤에 써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승 회장님? 요즘 좀 바둑이 좀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흥미를 좀 갖고 있었는데 너무 저는 끝까지 결국 바둑 얘기하다 끝났다라는 느낌이 좀 아쉬웠습니다.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의 공간이라면 제가 한 이 정도 수준에서 자기 이 공간에 이 이야기를 다 써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둑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좀 배웠는, 그쵸? 네. 어떤 걸 좀 더 배웠는지를 써주고 바둑을 통해서 배운 이 인내와 뭐 이런 믿음, 뭐 스스로에 대한 믿음, 이걸 가지고 자신의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을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시켜 주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써줬다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너무 바둑과 체스 이야기, 그다음에 너무 유년부의 너무 어릴 적의 이야기로만 너무 매듭을 짓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고 싶었던 키워드를 정확하게 잡아서 그쵸. 그거를 조금 이제 제대로 풀어줘야 되는데 좀 흩어진 느낌과 그쵸. 너무 옛날 얘기를 그쵸. 해서 너무 좀 옛날 아쉽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예. 네, 사회생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열정을 가지고 했던 경험, 그 중에서 인생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지금 묻는 건데요. 그러려면 신이 나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부담감이 컸다 뭐 이런 거. 그래도 이겨내면서 더 좋은 일이 있었던 거 이런 거 위주로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일단은 여기서 지금 보면 고등학교 시절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또 유년부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성장면에서는 유년부 이야기, 사회활동에서는 고등학교 시절을 얘기했는데 좀 대학교 시절 이후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비교적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요즘에 한국전력 같은 데에서는 뭐 최근 3년 이내에 뭐 이야기를 써라, 뭐 최근 5년 이내에 이야기를 써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회활동을 이제 기대를 할 때에는 보통은 대학교 시절 이후의 어떤 활동들을 말하는데 너무 또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로 또 스며든 게 좀 다소 아쉽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나름대로 좀 해장, 뭐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아쉬운 게 막 이런 소재들이 아까 전에 우리가 현장에서 아까 일했던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일이라도 여기서 썼다라면 그런 점들이 저는 좀 더 있길 바랬는데 약간 그러니까 그 경험이 없어서 아마 쓰기 네. 어려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다른 네. 소재 걸 맞아요. 찾다 보니까. 그렇죠. 네. 직무 경험은 어때요? 제가 그 항상 강조하는 얘기지만 리더를 했을 때 나를 빼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갈등이 있었고 이제 그런데 내가 열심히 리더로서 열심히 해서 다들 잘 따라왔다라는 게 감점을 당한다고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면접볼 열심히 안 보나 봐. 네. 예. 의사소통에 갈등이 있었는데 경청의 자세로 리더로서 그를 이끌어 나갔다.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저는 본인이 아까 전에 그 논문을 좀 쓰고 있다고 했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해가지고 썼으면 하는, 약간 소재를 다른 걸로 써봤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내용을 쓸 거라면 저는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썼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약간은 별로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갈등에 대한 액션인데 항상 경청을 하고 배움의 자세로 그들의 의견을 하나하나를 반영해 존중하면서 어떠한 경청이고 어떠한 배움의 그치. 자세인지를 사실 좀 구체적으로 풀어줘야 맞아요.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하고, 그리고 또 뭐 그 사람의 의견에서 반대하기보다는 끝까지 일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끝까지 듣고자 뭐 노력했다든지,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더 늘려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좀 그런 부분들 좀 더 이제 구체화시키지 않는데 학생들이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대체로 보게 되면 상대 제3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자꾸 자기가 있었던 일 자기가 쓰다 보면 굉장히 뭔가 요약하면서 대강대강 넘어가는 맞아요. 예.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약간 더 강조됐더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네, 입사 후 포부까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네. 비슷해서 전반적으로 이 자기소개서에서 필요한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발 아침에 써라. 우리 삼촌님은 아침에 써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네.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대학생들이 어리잖아요. 그쵸. 아기 같은데 그 나이 땐 또 나이가 엄청 든 것 같기 때문에 자기의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또 뭐 이렇게 중학교, 뭐 초등학교 이때 생각하면서 과거 회상을 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네. 예, 너무 과격한 단어인가요? 아. 살짝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린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글을 부모님한테 꼭 읽어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께 읽어봐서 그 나이 또래가 읽었을 때 진짜 감동이고 구체적인지. 그쵸. 그래서 밤에 쓴 것 같이 감상적이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바로 옆에 있는 우리의 멘토 아빠, 엄마한테 꼭 읽어보게 하면은 이 친구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뭐라 그래요? 진정성이 이 글에서도 느껴지지 않을까. 너무 예쁘기만 해. 너무 예쁘기만.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는 직접 그가 얘기하는 우리 면사뽀만의 특별한 코너죠. 1분 스피치를 보면서 또 네. 한번 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롯데건설 기기수분 파트에 고등학생 지원하게 된 같아. 25살 김형택이라고 합니다. 저의 자기소개에 있어서 저희 강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점이라고 하면은 어떤 배움에 대한 욕구와 접근성이라고 이제 역시 말을 또 할 수 배움 있겠습니다. 나오네요. 그의 한 예로서 제가 어떤 조직을 받은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군대에 있든 항상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 궁금증 때문에 이제 많은 상사분들께서 저에 대해서 많이 질책도 하고 이제 많이 혼나기도 했는데 이러한 것이 결국 저를 성장시켜주는 계기가 되었고 또 두 번째 한 예로서는 학교에서 저의 공학적인 지식 외에도 많은 과목 일문, 불문, 경영, 식품 영양, 사학 등 이제 많은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저의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켜 왔고 이러한 배움의 욕구와 적극성을 이제 기반으로 하여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완벽히 기해 회사의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떠셨어요? 우리 회장님. 뭐 저는 아까 그 얼핏 좀 들은 것 중에서 뭐 상사한테 뭐 혼났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굳이 부정적인 표현을 또 쓸 필요가 있지. 뭐 본인 호기심이 되게 많아서 너무 많이 물어서 혼났을 정도라면 좀 이건 사람을 좀 짜증나게 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호기심이 많은 건 좋은데 뭐 다른 사람한테 혼날 정도 다른 사람들이 너무 귀찮아할 정도라면 이건 약간은 오히려 면접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냐면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 사실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혼낸다는 건 좀 그런 이야기거든요. 기본적인 것을 자꾸 물어봤을 때 좀 이제 짜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약간 좀 그런 표현들이 좀 약간은 다소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긍정적인 단어를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 자기를 좀 더 유리하게 네.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항상 주장을 하면 일례로 이런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카리스마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신입이긴 하더라도 또 다른 파트너들을 케어해야 되는 리더십 발휘를 해야 되는데 딱 보자마자 애기네. 너무 어려서 누군가를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깨지다 보면 어른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첫인상에 너무 어려 보이니까 애기 같아. 고등학생 같으니까 우선은 이마를 좀 드러내라. 오픈. 예, 이마를 아까 저희가 뭐 이상한 까라 했다가 혼났는데요. 이마를 좀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어요. 스피치에 좀 힘을 실어주면은 그 안에 숨어있는 카리스마를 좀 끌어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저희가 영상으로만 이렇게 봤는데요. 안 네. 되겠습니다. 저희가 빨리 만나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우리 학생을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불러주세요. 네, 빨리 불러주세요.